오늘 시장은요, 코스피 지수가 밀려서 끝났습니다. 플러스에 잘 유지되고 있었던 지수였었는데요, 끝내는 마이너스로 돌이키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졌고요.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3.8포인트, 아침에 플러스 1포인트를 시작을 해서 고가는 13포인트까지 올라갔으니까 잘 갔어요. 그렇지만은 여기 내린 거 보이시죠, 그죠? 주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고점에서 내리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2시께에서부터 밀리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졌었는데, 아마 미국의 선물 지수들 이런 것들이 밀리면서 영향을 줬었던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반전을 해줘서 그래도 마이너스 3포인트로 마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은요, 일단은 뭐 조정이구나, 2539포인트? 2500포인트의 안착을 위한 조정에 대한 부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일자별로 잠깐 볼게요. 많이도 올라왔죠, 그죠? 순식간에 2200포인트 대역에서 2500포인트 대역으로 올라왔고, 좀 더 올라오면은 2600포인트? 2600포인트도 간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가파르게 움직였어요. 특히 월요일날 49포인트는 정말 세게 움직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동안 움직였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고 상승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오르면은 그 다음날 내리고, 내린 부분에서 다시 오르고, 그 다음날 또 내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오르고, 그 다음날 또 내리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다져가는, 강하게 안착을 하는 부분에서 수급의 여건이 다져지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원체 강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월요일날.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도 강한 부분에서 밀어 올리는 그런 여건, 이런 것들이 나타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밀렸었던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아쉽죠. 이 밀린 부분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기관입니다. 기관들의 매도는 5140억까지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반면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3500억 매수를 했잖아요. 기관들 매도. 금융투자가 2500억 매도를 했고요. 기금은 그래도 뭐 덜 팔은 거예요. 이 정도면 덜 팔은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기금도 500억, 투신권이 지금 1100억, 보험권, 사모펀드 이렇게 해서 5천억을 팔았으니까 굉장히 세게 밀어낸 그런 상황이에요. 외국인들은 사고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자, 외국인이 매도할 수 있는 부분의 근거는 요 부분에 있어요. 김낙정님 첫 번째 그렇죠? 추천 감사합니다. 뭐냐면은 환율이 강세를 보이는 거죠. 원화 강세.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꾸준히 들어오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쳐다봤을 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부분을 살펴봤을 때 느끼는 부분은 그거예요.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산다. 꾸준하게 매수를 한다. 한번 보자. 계속 매수를 하죠, 그죠? 코스피에서 외국인들 한 번도 빼지 않고 계속.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는 적도 있어요, 그죠? 사는 적도 있고, 팔고 사고. 오늘 매도는 어제와고 함께 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팔았습니다. 대신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도 노선을 걷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줬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개인들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 보면 개인들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 추천 감사합니다. 빠져 있는 상황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대리전 성격?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완력 싸움을 굉장히 세게 하고 있구나. 외국인들은 매수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관이 매수를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매도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향후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 건가, 이것을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게 오늘 시장의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3포인트 마이너스로 끝난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하락폭이 조금 더 있었어요. 마이너스 7포인트. 8포인트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840포인트 안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안착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 다시 또 밀리니까. 똑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시부터 같이 밀리는 그런 상황이 있고, 코스피는 좀 더 끌어올렸지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끌어올리지 못했었던 상황이죠. 그죠? 여기에서 수급적 부분이 조금 더 불리하게 작용한 것은 있어요. 코스닥 시장 여기서 보면은 개인들은 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매수로 들어왔는데 오늘은 다시 매도로 반전이 돼버리고 또 바꿨어요. 그러면 내일도 이렇게 팔 건가?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쨌든 외국인들, 기관들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전체에서는 개인들이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과 끌어내린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팔고 개인 투자자들이 사는 부분이 줄어들거나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자체적으로는 크게 움직인 종목은 없어요. 어제 그렇게 강하게 움직였었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음봉을 그렸죠, 그죠? 뭐 가격이 이 정도 올라왔으면 조정받을 만도 하죠, 그죠? 전체적으로는 올라온 그런 상황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죠? 아니면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오나? 주가 자체적인 부분은 오른 부분이 있으면 조정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조정 여건에서 재차 반등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만들어지기를 순차적으로 기다리면서 타이밍을 노리는 게 현재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삼성전자만 그런 건 아니에요. 어제 강하게 움직였었던 SK하이닉스 플러스 나오긴 했지만은 여기 걸려 있어요. 그죠? 이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수급적 부분이 좀 더 강하게 밀어 올려진다면은 금방 반전을 해서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은요. 아직 그런 모습은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오늘 움직인 부분은요. 현대차가 좀 움직였고 그다음에 롯데그룹주가 많이 올랐어요. 롯데그룹주가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데요. 여기 볼게요. 롯데칠성 바닥에서 올라왔죠. 저도 보고 있었던 종목이었거든요. 안 올라온 종목에서 고른다라고 한다면 롯데그룹이 제일 크겠죠. 그죠? 240 라인에서 계속 눌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눌리고 있었던 상황이고 바닥을 딛고 오늘 양봉이 좀 더 크게 그려지면서 올라왔어요. 추가적으로도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롯데칠성 누가 샀나요? 기관들이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부분에서 기관이 매수를 한 거죠. 자, 롯데칠성도 그렇고요. 롯데제과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롯데제과도 마찬가지로 밀려 있는 부분이죠, 그죠? 롯데제과 쭉 하고 밀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계속 눌렀던 거죠, 그죠? 눌렀던 그런 상황에서 바닥을 딛고 양봉이 났죠, 그죠? 롯데제과도 그렇고 롯데칠성도 그렇고 한 12만 원까지는 그냥 자율적으로 반등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롯데제과하고 롯데칠성 한번 볼까요? 그죠? 여기도 12만 원, 그죠? 11만 원에서 12만 원. 움직임의 세기는 크니까, 그죠? 이 정도까지 자율 반등을 해줄 것 같아요. 이전에도 여기에서 자율적으로 반등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으니까. 롯데그룹이 움직인 것은 약간 소외돼 있었던 종목 중에 음식료 쪽으로 약간 좀 밀려 들어간. 그러니까 거기까지 확대됐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는 거고요. 조선주 위에서 십자 그렸고요. 현대미포조선 이것도 윗꼬리 아랫꼬리 달고 있는 상황이고 대우조선해양 이것도 위에서 십자 그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더 못 간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에서 숨고르기가 진행되고 있구나.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동안 올라온 여건에서 차익 매도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오히려 시장을 조율하는 측면에서 쳐다봤을 때에는 누군가는 사고 있고 누군가는 파는 부분에서 파는 쪽이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했다는 거죠. 왜? 최근에 올라온 부분에서 그러니까 주가가 내렸을 때 추가적으로 하락한 부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거나 아니면 시장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쪽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의 색깔이 바뀐다. 어느 색깔로 바뀔까요? 빨간색으로 바뀔까요? 파란색으로 바뀔까요? 아니지. 빨간색, 파란색 그게 문제가 아니라 노란색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어쨌든 최근에 움직인 부분에서 악재로 작용한 것은 코로나19. 코로나19에 대한 여건.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서 한국도 지금 거리 단계, 요거를 1.5단계로 올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더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한국만 확산되는 건 아니에요. 글로벌 시장이 다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근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나온다는 부분의 기대감 이것도 지금 크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확산되고 백신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 기대감도 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크게 올라오고 있고 주가도 올라왔고 외국인들도 많이 샀고 현재 시장이 이렇게 움직인 거죠. 소외에 대한 부분도 더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현재 요거는 강하게 매칭이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세게 얘기하는 쪽은 코로나19 백신,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백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내년도 4월이면 백신이 배포될 거고 그렇다면 코로나는 이제 진정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더 강하게 얘기하는 쪽은요. 내년 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없어진다.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에 하나 백신이라는 부분이 개발이 되고 치료제라는 부분이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여건에서 이전하고 똑같이 임상 단계에 대한 중지 뭐 이런 쪽으로 뉴스나 아니면 보도가 나오면 시장은 또 급격하게 변화가 되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확정적으로 확실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혼재되어 있고 흔들리는 그런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 내가 매매를 할 거냐. 최근에 움직인 거는 소외주를 위주로 해서 움직인 상황이 있고요. 반도체나 그다음에 철강, 조선주 이런 쪽에 강한 기대감이 불어들면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반전이 일어났었던 것은 맞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다른 쪽에 안 간 건 아니에요. 결국은 주가에 대한 부분은 올라온 거죠. 그죠? 자, 올라온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한번 봐보자. 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지수로 볼게요. 코스피 지수.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넘어오는 그 부분만 보면 돼요. 사실 2019년도 8월달서부터 올라온 거고요. 여기잖아요. 그죠? 현재 가격 대역이 여기라고 치고 지금은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 전에는 주가가 많이 내려 있었던 상황인데 내린 것과 오른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출발점이 여기 있는 상황이고 결국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눌렸었던 부분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 만큼의 맞는 그런 근거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따져봐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나머지에 대한 부분의 시장적 얘기는 회원님들 아니면은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거고요. 저는 이 근거에 대한 부분을 따지고 싶은 거죠. 자, 주가는 오른 거 맞습니다. 내렸나요? 그러면은 경기는 어떤가요? 경기는 글로벌 경기가 마이너스 성장률이죠. 한국도 마이너스 성장률이에요. 세계적으로 플러스 성장률을 갖고 있는 것은 중국뿐이 없어요. 그러면은 경기에 대한 부분은 낮게 형성됐어요. 경기에 대한 부분을 낮게 형성된 부분에서 이것을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되잖아요. 부양책. 그렇죠? 네, 부양책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양책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금리 이자율을 내렸고 자금을 풀었죠. 그죠? 자금. 유동성을 공급을 했었던 상황이고. 지금 미국도 지금 경기 부양책 5차 지금 내려고 하고 있는데 선거 때문에 뒤로 밀렸죠. 그죠? 선거가 끝났으니까 오케이 해서 트럼프가 사인만 해주면 되는데 트럼프는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선거에 대한 불복 어떻게 하면은 퇴출할 때 퇴거할 때 유리하게 퇴거할 건가. 지금은 이제 선거에 대한 당락은 끝난 그런 상황으로 저는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어깃장을 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양책에 대한 부분은 뒤로 밀려 있죠. 그렇지만은 부양책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느끼고 있어요. 각국이 부양책을 내고 있고 한국도 어떻게 했어요? 한국도 부채를 안고 추가 경정 예산으로서 자금 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경기는 안 좋은데 소득이 늘었어요.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 이거 보면은 이거를 이해하면은 답 나온 겁니다. 자, 트럼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트럼프 얘기할게요. 야, 이거 부양책으로 돈을 주니까 애들이 일을 안 해. 일을 안 하러 나온다고요. 지금 실업률을 높이고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공화당 쪽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부양책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줄이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민주당은 아니야. 민주당은 더 늘려야 된다. 그죠? 한국도 지금 부채를 안고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요. 다 줄 수는 없으니까 부채까지 안고 주는 그런 상황이니까 선별적으로 주겠다. 선별적? 지금 잘 주고 있나요? 그런 내용은 없대. 또 엄한 곳에다 막 퍼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거 조사해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트럼프 얘기가 또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이 상황으로 보면. 그죠? 그래서 보니까 소득이 는 거예요. 실업률은 뭐 그래도 좀 회복되고 있는 그런 단계지만은 소득이 많이 는 거예요. 소득이 많이 늘다 보니까 어떻게 움직여요? 소비가 늘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죠. 소비가 느는 여건이라면은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전보다 상승할 수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내린 부분, 색깔을 좀 바꿀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내린 부분, 그리고 현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나지도 않았고 지금 제3의 확산, 팬데믹, 제3의 팬데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라왔잖아요. 주고받는 그런 부분이죠, 그죠? 결국은 뭐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 거예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그런 여건에서 여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백신 이게 나온다면 주가에 대한 부분 더 크게 뜰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로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한 겁니다. 그거 아니라면 이게 설명할 수 없어요. 결국은 소득이 는 거죠. 자, 이제 한국에 대한 입장을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느는 거죠. 안 느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안 느는 사람도 있는데 소득이 늘었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소득이 줄거나 아니면 경기가 마이너스로 움직이면은 은행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대출을 줄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자금에 대한 대출을 정부가 이렇게 막고 줄였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신용대출을 늘려서 또 하고 있죠. 요번에는 이제 신용대출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은행이 만약에 소득이 줄고 그 다음에 회수할 여력이 안 된다. 돈을 빌려줬는데 다시 되돌려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대출을 해줄까요? 안 해주죠, 그죠? 대출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대출 연체율이 줄어들고 오히려 잘 갚고 있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잘 갚고 있어요. 네. 잘 갚고 있는 부분에서 은행들이 지금 대출을 늘리고 수익도 꽤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대 마진에 의해서. 그런 자금들이 또 증시에 움직이면서 증시에서는 주가가 올라왔고 올라오는 여건에서 열심히 매매를 하니까 증권주 수익 많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 봐라. 자, 그러면 경기민주주의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반도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 늘려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선순환 고리로 돌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렇게 돌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소비가 촉진이 되면서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는 부분에서 경기가 활성을 해서 마이너스에 있었던 경기가 플러스로 바뀔 수 있게끔 전환시키는 게 주 목적이에요. 거기에 부양책이 나오고 있고, 자, 이 부양책이 나온 이후에 경기가 좋아졌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바뀔까요? 다시 이자율에 대한 부분을 올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자에 대한 것을 올리고 출구 전략이라고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출구 전략에 대한 부분을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부분에서 출구 전략이 나오는 그런 여건이고, 그렇다면 주가에 대한 영향력은 적은 거죠. 자, 이제 거꾸로 다시 얘기하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제3단계로 늘어난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백신,
그 다음에 치료제가 나온다라는 상황이고, 이 둘이 상반되는 거잖아요. 상반되는 부분에서 주가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럼 거꾸로 이쪽에서 상반되는 부분에서 주가가 내릴 수도 있겠죠. 이 조정이라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소 게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주 크게, 결과적으로 큰 쪽으로 보면 이렇게 그 시소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되는 것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지수가 많이 올라온 것은 올라온 거고, 올라온 부분에서 더 올라갈 거냐, 아니면은 조정을 받을 거냐, 이 부분만 우리는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하면 되는 상황이었었고요. 아직도 이 판단에 대한 부분을, 꼭 이렇게, A다, B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지금은 싸움 구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싸움 구경을 하고 있어요? 기관과 외국인의 싸움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고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현명한 거예요. 이제 이거 보고, 야, 진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주가가 내렸을 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었던 개인 투자자, 삼성전자를 사기 위해서 삼성증권 앞에서 줄을 서고 있었던 이 투자자들이, 그렇잖아요. 삼성전자는 어떤 증권회사의 계좌를 터도 살 수 있는 건데, 삼성증권에 줄을 섰던 이 투자자들이 현명해진 겁니다. 굉장히 현명해진 거예요. 이렇게 현명해진 이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과 기관보다도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주식 투자를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삼성전자가 올라오니까 팔아준 거예요. 삼성전자가 더 간다 그래서 안 살 개인 투자자 아니라는 거지. 삼성전자 얼마큼 샀어요? 3월달, 4월달에 5조 원을 샀어요.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5조 4천억 파는 거잖아. 거기에 지금 1조, 2조 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4만 원대 산 거 6만 원대 팔아주는데 뭐.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 또 사면 되잖아요. 굉장히 현명하게 움직이거든요. 이 현명한 부분이 어디로 지금 축척이 되냐면 이쪽으로 축척되고 있어요. 저는 어제 색깔이 변했다. 바뀌었다. 왜? 코스닥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들어왔으니까 요거 좀 바뀐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바뀌었어요, 아직. 오히려 싸움은 싸움은 이쪽에서 걸었지. 어차피 외국인은 사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기관이 파면서 싸움을 걸기 시작을 한 거죠. 결국은 이 두 쪽에서 한쪽은 사고 한쪽은 파니까 둘 중에 하나가 이겨야 되는 거지. 만약에 외국인이 이기면은 기관이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기관이 이기면은 외국인들이 좀 이따 살까? 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조율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현재의 시장은 눈치 보기. 그러면서 숨 고르기. 자, 오늘 시장 다시 한번 전체로 한번 봐보자. 재미없죠, 그죠? 올라온 거 뭐 있어요? 진짜 안 움직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롯데칠성.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여기 롯데칠성, 롯데제과. 오뚜기 한번 볼까요? 음식료 쪽이 좋죠. 왜? 환율이 강세를 보이니까. 환율에 대한 혜택은 소비업종이라 이런 쪽이 좋잖아요. 그죠? 저 오뚜기 올라왔고, 오리온도 올라왔고, 의봉이나 이런 쪽 움직였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아직 시장의 방향이나 이런 거는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구나. 그리고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부분이 올라오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력의 동력으로 작용을 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은 이것이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라고 보기에도 약간 좀 힘들구나. 그러면 현명하게 생각을 하고 현명한 판단을 한다면 숨고르기 있을 때에는 좀 기다렸다가 매매하면 되잖아요.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되면 외국인이 이기면은 외국인 쪽에 가서 붙으면 되는 거고, 기관이 이기면 기관 쪽에 가서 붙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외국인이 이겨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또 산다 그러면 같이 가서 사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중도에 대한 노선을 걷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신 대표는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우리 해야 될 것은 한 종목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따블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지 마시고요. 수익을 적정 부분 챙기면서 움직일 수 있게끔 진행을 시키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배당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실적이 좋아야 배당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배당. 아직 남아 있어요. 요 배당 관련된 얘기는요. 제가 12월 달 한 첫째 주
이 정도 이후에는 얘기 안 할 거예요. 굳이 뭐 12월 둘째 주, 셋째 주 이때 배당 관련된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배당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배당도 배당이지만, 플러스 알파, 주가에 대한 부분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실적에 빗대서도 움직인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맞다라는 거죠. 이게 대형주다라고 한다면 대형주 사면 돼요. 핵심 대형주다라 그러면 핵심 대형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게 삼성전자다 그러면 삼성전자 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쵸? 관심을 그쪽에다 두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쪽에 올라오지? 이런 쪽이 아니라, 여기. 그러면은, 11월과 12월이 지난 이후에는, 일단은 1월 효과 가야 되죠. 1월 효과. 1월 효과가 갈 때는 종목별 움직임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이때에 2차 전지 5G? 뭐 이런 쪽이 다시 또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1월 효과에 대한 부분에서는 11월 달하고 12월 초 이때까지는 배당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보고 12월 이 후반서부터는 1월 효과에 대한 부분에서 종목을 조율을 하고 이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거죠. 그래서 1월 달에 바이든 시대가 돌아오면 바이든 시대가 돌아오는 게 아니죠. 바이든 시대가 스타트. 시작하면은 이때의 뉴딜 프로젝트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부합되는 종목이나 업종 이쪽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툼, 즉 세력 싸움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싸움 구경을 하고 있는. 좀 더 현명하게 얘기한다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둘이 열심히 싸우고 싸운 부분에서 승패가 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될 때 요때에 외국인 쪽이든 기관 쪽이든 그쪽으로 움직이는 게 현명하지 않겠나. 그럼 지금 뭐예요? 숨고르기. 그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단기 트레이딩적 부분에 의해서 시장을 접근을 하거나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배당과 플러스 알파를 노릴 수 있게끔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그 시장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솔직히 오늘 시장은 굉장히 밋밋했어요. 밋밋한 시장에서 딱히 어떤 특정적 부분을 꼬집어내서 얘기하는 것, 뭐 테마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해서 뭐 콜드 체인이나 모더나의 그 백신은 영하 20도가 괜찮다는데 화이자는 지금 영하 70도? 그러니까 어느 게 나은가? 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테마에 대한 부분을 쫓아서 움직이거나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매매에 대한 도움은 되겠지만은요. 연말에는 좀 안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연초에 좀 세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힘을 축적해 놓는 시간 대역으로 좀 사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신 대표의 생각을 했던 겁니다.